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너무나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한 번만 제발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이렇게 또 눌러주시고 이 하이브를 이렇게 또 눌러주시니까 진짜로 많이 이렇게 또 퍼뜨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좋아요가 많고 댓글이 많고 하이브이 많으면은 이거 뭔가 있다 하고 더 이렇게 또 퍼뜨려준다고 하거든요. 확실히 조회수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하이브 한번, 댓글 한번, 댓글 아무거나 미국아지 짠 하이 이런 거라도 아무거나 하이 헤이 아무거나 남겨주시면 너무나 이렇게 또 감사드리잖아요. 제발 한 번만요. 좋아요 한 번만 이렇게 또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 가장 먼저 이제 봐야 할 뉴스는 바로 미주 중앙일보 뉴스를 이렇게 또 먼저 가지고 와봤습니다. 드디어 이 중앙일보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써주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인 사회에서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피해자들이 있어요. 피해자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들이 제가 본 것만 100명 정도가 대략 한 100명 정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 지금 투자했는데 진짜 수개월째 안 들어오고 있고 원금 달라 그래도 안 주고 하드머니로 돌리라고 한다. 아니 원금도 지금 못 받게 생겼고 이자도 안 들어오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대략 한 지금 그것만 100명 정도가 되고 아직도 계속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었던 그 내부자 폭로 내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전 직원 그 어카운턴트 여러분이 이렇게 또 계신데 그거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한 800여 명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피해액도 6천만 달러에서 8천만 달러 정도 되는 추정이에요. 그런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본 것만 100여 명이 되고 지금 확인이 된 그 피해액만 3천만 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막 모이셔서 막 얘기를 하고 얼마 그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지금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이제 미주 중앙일보 저랑 같이 이렇게 또 보자고요. 드디어 이 미국에 있는 그 한인 사회에서 요거를 드디어 지금 알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게시글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왔는데 게시글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다 사라졌는데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또 내주셔가지고 진짜 피해자들이 100명 넘게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도 카톡방에서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그리고 지금 진짜 다 못 받으시고 계시고 어쨌든 여기 기사를 이렇게 또 보자고요. 여기 이제 중앙일보를 이렇게 또 보면은 밑에다가 링크도 이렇게 또 남겨두겠습니다. 눈덩이 투자 사기 한인 사회 뒤숭숭 이렇게 해가지고 노호크 지역의 한인 투자 업체 원금 못 받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SNS 등에서 피해자 모집 글도 있다. 사기로 형사고발 준비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여기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기사 그냥 다 읽어드릴게요.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호크 지역의 한인 부동산 투자 업체를 둘러싸고 투자금 정산이 지연돼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한인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투자자 중 일부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해당 업체를 형사고발을 지금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랑 그리고 SNS요. 그리고 이런 곳들에서 K부동산 투자 업체에 대해 이제 피해자를 모집을 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가 되고 있다. 이게 저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주 전부터 계속 이런 게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까지 이렇게 또 와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또 말씀드려요. 저한테는 갑자기 또 많은 제보가 이렇게 또 와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게시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K부동산 투자업체 대상으로 하드머니 고금리 담보대출 플리핑 매입을 한 다음에 수리를 해서 이제 재팻말을 이렇게 또 하는 것 투자금을 넣었으나 약속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게시물을 이렇게 또 보면은 약속 불이행으로 곤란을 겪는
투자자는 연락을 바란다라는 그런 피해자 모집도 여러 개 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 상대로 단체 소송을 지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내랑 그리고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방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카오톡 단체방은 하나요. 어떠한 이제 그 단체방은 71명이 참여를 이렇게 한 상태다. 그러니까 최소한 71명이 지금 잇따라 저는 지금 뭐 다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 보여요. 확인된 피해자만 한 1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보입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이 K부동산 투자업체는 최근 수년 사이에 유튜브 등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미국 부동산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를 이렇게 또 해왔으면서 그러면서 구독자는 3만여 명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가 폰지 사기 형태의 피해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한테 수익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의 금융 사기로 초기에는 이자가 지급이 되다가 나중에 그 신규 자금이 유입이 줄어들면은 지급을 중단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는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가지고 회사 측이랑 연락도 원활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 모임을 주도를 하고 있는 박모 씨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을 위해 가지고 모이고 있다. 라고 하면서 회사 측은 지금 자금 사정을 이유로 원금을 지급을 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 씨는 이번 사안을 부동산 투자 사기로 판단을 해가지고 형사 고소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또 어떤 그룹이 있다고요. 형사 고소를 지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박 씨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현재 20여 명이 함께 법적 절차를 진행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피해 금액은 500만 달러 정도가 된다. 그리고 1인당 투자 금액은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 씨는 이제 연락해온 한인들이 더 많았지만 우선 뜻을 모은 인원 중심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라고 하네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피해자들만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에 따르면은 투자 방식은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한 다음에 재판매를 하는 플리핑 있지 않습니까? 플리핑 투자 또는 1년 약정을 해가지고 하드머니 투자로 안내가 된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공사 기간은 사례마다 차이는 있긴 있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이제 설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만기 시에는 원금을 반환을 하는 그런 구조로 소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연 10%에서 14% 수준의 이자를 제시를 받았다라는 주장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온라인 게시물과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는 수백 명에서 이제 수천만 달러 피해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런데 피해 규모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저도 다 제보받아서 들은 거 지금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는 한 1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끼리 모은 그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이 1000만 달러는 확실히 넘어요. 1000만 달러 확실히 넘고 그러면서 이번 논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확산이 되고 있다. 이 유튜버 미국의 좌에 올라온 최근 영상에는 LA 한인사에서 부동산 투자 사기 의혹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메일 제보와 커뮤니티 글을 소개를 이렇게 했다. 영상에는 초기 몇 달간 이자가 지급이 되다가 중단이 됐다. 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포함이 되어 있다. 제 얘기도 여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본지는 K부동산 투자업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가지고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보냈지만 그런데 연락이 없다. 그러면서 18일 오후 5시까지 답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강한길 기자님이 이렇게 또 써주셨습니다. 야,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피해자들이 있어요. 이게 피해자들이 한둘이면은 저도 이런 거 얘기를 안 해. 저도 찾아보니까 처음에 저도 제보가 오지 않아요. 제보가 와서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게시글에 막 있는 거예요. 뭐 옛날 그 게시글 옛날부터 게시글에 하나 둘씩 있어요. 다 막 지웠겠지만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그 게시글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있어.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또 보면은 자기 유튜브 말고 다른 유튜브에 나와서 또 한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막 댓글 보면은 이 사람 못 받고 있는데 뭐 캐나다에서 못 받았다 여기에서 못 받았다 그거 보니까 야 이거는 피해자들 많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파면은 팔수록 그리고 제보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거는 빼박이에요. 이거는 빼박.
아니 그냥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 예,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지금 다 아우성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도 영상을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선 피해자들이 중단을 시켜야 돼요. 이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왜냐하면은 영상을 보면은 어제도 영상을 올렸어요. 어제도 영상을 올렸어. 영상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지금 누군가 문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 아니야. 문의를 하고 있고 투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피해자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월 12일에 저번 주에요. 저번 주 2월 12일에 어떤 분이 들어갔대. 이거는 뭐 거의 가장 최근 얼마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에 또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영상을 이렇게 또 올리고 있는 것은 뭐다? 아니 이거는 그냥 그거지. 투자금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 투자 사기 의혹이 이거는 너무 투자 사기 의혹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투자 사기 의혹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엄청나게 많다. 피해자들은 엄청나게 많다. 어쨌든 지금은 조금 숨통이 이렇게 또 튀네요. 저 혼자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계속해가지고 더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온디맨드 코리아 얘기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온디맨드 코리아에서도 이 사람이 지금 영상을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온디맨드 코리아에서 영상을 다 내리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추가 피해자가 나올 뻔했습니다. 이 온디맨드 코리아가 미국에서 한국 방송 이렇게 또 보는 거 많이 보시거든요.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 또 나와서 뭐 현란한 말하고 막 그러면은 혹해가지고 또 전화할 거 아니야. 전화하면은 또 막 구슬려가지고 투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지 않나 생각 들고 또 피해자분이 지금 기사가 이제 막 올라온다. 기사가 이제 막 올라오는데 이렇게 또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K뉴스 LA라고 하는 이 기사입니다. 여기에 여기 또 이제 단독 유명 한인 부동산 업체 대표 줄 소송 피소 LA 오렌지 카운티 한인 투자자들 투자 피해 주장 그러면서 지금 LA 오렌지 카운티 법원에 최소 5건 민사 소송 지금 계류하고 있다. 확인된 여기 이 기자가 이제 확인을 한 소송이 5건이다. 최소 5건의 소송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누군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누군지 밝히지 않고 저는 모릅니다. 모르고 어쨌든 여기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명 한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인 여기 있다고 합니다. 이 관련 업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잇따라 줄 소송을 당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돼가지고 파장이 예상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분이 현재까지 파악을 한 소송건은 5건이다. LA 카운티와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수페리어 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접수가 된 소송은 2월 9일이다. 2월 9일이면서 이 LA 수페리어 법원에 이 소송이 된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사 밑에 회사가 막 20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이름도 있고 이 회사 이름도 있고 이 회사 이름도 있고 이름이 굉장히 많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소송이 들어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을 한 그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투자를 받은 그 금액을 다수의 부동산 매입을 해가지고 매각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다 라고 이제 소개를 이렇게 또 하면서 투자를 해라 라고 권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자 1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1인당 20만 달러씩 투자를 하면은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설명이 허위거나 이제 과장이 됐으니까 그로 인해가지고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소장에서 주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장 지금 소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 부동산 업체에 소송이 이제 집중적으로 되기 시작한 게 바로 지난해 9월달하고 10월달에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다. 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또 이 여러 개의 그 밑에 있는 부동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회사들의 소송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소송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소송장을 이렇게 또 보면은 원고 측은 해당 업체의 설립자이자 실질적 지배자이다. 그러면서 개인 사업과 채무를 떠넘기기 위해 가지고 껍데기 회사로 운영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소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도 이제 자기가 겪다 보니까 엄청나게 파고 들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파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9월달하고 10월달에 소송이 그때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들어가고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월달에 2월 초에 가압류가 됐다. 이런 소장 같은 것들이, 이런 이제 소송 같은 것들이 이 9월달, 10월달에 이제 쌓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계속 이제 소송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막힌 거예요. 2월 초에 이게 가압류가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못 나간 거야. 못 나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지. 이제 못 받고 있어, 못 받고 있어. 뭐 피해자, 찾아보니까 피해자 모임 같은 것들이 있어. 거기 들어가니까 막 아우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계속 제보가 들어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터지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앞서 지난해 10월 1일에도 소장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그 소장을 이렇게 또 보면은 10만 달러를 이제 어디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밑에 있는 그 회사에다가 이렇게 또 대여를 해줬다. 대여를 해줘가지고 원금을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록 안 줬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폰지 스캠이다. 지난 10월 달에 폰지 스캠으로 소장이 들어갔대요. 소장이 벌써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기자분은 다 소장을 다 읽어보신 분이에요. 읽어보고 확실한 것만 지금 기사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사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다가 제가 링크를 2개 다 올려드릴게요. 중앙일보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요것도 K뉴스 LA. 이것도 처음 봤는데 아주 대단한 K뉴스 LA. 이거 잘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이 뉴스 채널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작년 9월 30일에 또 이 LA 카운티 스페리어 코트에 소송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그 소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그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캐피탈들, 뭐 투자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 캐피탈 사이에서 실질적인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법인이 개인자산 운영과 그리고 책임 회피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문제가 생기면은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신만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게 소장에 올라와 있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동산 플리핑 투자를 내세워가지고 한인 투자자들한테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익을 약속을 하면서 투자금을 유치를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사기다라고 여기 소장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달부터 올해 2월달까지 제기가 된 그 5건의 소송을 이렇게 더 본다고 하면은 공통적으로 대표랑 그리고 이 관련 업체들, 그 밑에 있던 그 관련 업체들 자금과 자산이 혼용이 됐으면서, 그러면서 신규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메우는 구조가 형성이 됐다라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게 바로 폰지 스캠입니다. 이게 바로 폰지 스캠이야. 다단계 사기, 이거 돌려막기, 다단계 돌려막기. 그러면서 이러한 기사가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지금 소장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러한 소장의 내용이다 라는 그런 기사이거든요. 제가 계속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구 특정한 인물을 비방을 할 목적도 없고, 그 사람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도 없고, 잘 살든지 만든지 상관이 없는데, 저는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제 부모님도 한국에서 똑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폰지 사기 똑같이 당했습니다. 부동산 폰지 사기 똑같이 한국에서 당했어요. 이 사람한테 당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똑같이 당했고, 그리고 저도 예전에 폰지 사기 회사를 저는 모르고 들어갔다가, 저도 거기에서 투자라고 해서 투자했다가, 거기서 저도 사기를 당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폰지 사기를 당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폰지 사기가 아직도 이 한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한탄스럽고 너무나 개짜증납니다. 너무나 화가 나.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좀 이제 잠잠했느냐? 아무도 이렇게 대놓고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니 어제까지도 영상을 올렸다니까요. 아니 어제까지도 영상을 올려가지고 이거 하겠다. 이거 투자해라. 이거 좋은 매물이 있다. 어제까지도 올렸어요. 어제까지도. 지금 드디어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여러 가지 소장 같은 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피해자분들이 제가 그냥 어림잡아 본 것만 100명이야. 어림잡아 본 것만 100명이고 내부자 제보들에 따른다고 하면은 600여 명에서 800여 명 사이이다. 수천만 달러의 피해이기다. 지금 여기 있는 100분을 더하면은
$10,000,000 넘어가요. 피해 여기서만 $10,000,000가 넘어가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박씨라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20명만 모아도 $500,000,000예요. 20만 불, 30만 불 이렇게 또 넣다 보니까. 그리고 이 거의 대부분의 이 투자금이 뭐다? 다 은퇴자금. 은퇴자금이 굉장히 많다. 이런 노인분들한테는 목돈, 은퇴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은퇴자금을 빼먹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10,000, $20,000 하드머니 그런 거 했다고 해요. 어쨌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알릴 거예요. 이 피해자가 나오기 전까지 영상을 올리기 전,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유튜브에서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면은 당장 가셔가지고 신고를 해주시고, 지금 이 유튜브 영상 자기 혼자 안 올리고 있거든요. 또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강 알 거야. 그 사람 대강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SBS 뭐 골프 미디어 출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영상 따로 만들어 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여러분들 절대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여기 누구한테 돈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집을 사서 자기가 돌려야 돼. 자기가 직접 움직여야 돼. 자기가 움직이지도 않고 돈을 주고 맡긴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투자는 그냥 투자 자체를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 부모님도 조금이라도 뭐 나올 줄 알고 투자를 했다가 저희 부모님도 몇십만 달러 날리셨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거 당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뉴스를 또 가장 먼저 이렇게 또 알려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도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앱스틴 그 파일 공개로 인해 가지고 앤드류 전 왕자가 이 공직 부적절 혐의로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국 경찰은 현지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에 앤드류를 체포를 했다. 공직 부적절 행위로 이제 체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앤드류가 영국 무역 특사로 이제 재직을 이렇게 했었을 때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틴에게 정부 기밀 정보를 공유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으로 체포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미 법무부가 이제 공개를 한 그 앱스틴 파일에서 앤드류가 2010년 동남아시아 방문 관련 공식 보고서를 앱스틴에게 정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뭐 거의 스파이 짓을 이렇게 또 한 건가? 그러면서 국왕 찰스 3세 있지 않습니까? 법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찰 수사에 전폭적인 지지와 그리고 협력을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그 앱스틴 파일이 300만 쪽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미온적이다. 하지만 이 영국 경찰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00만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문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공격적인 수사를 지금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앤드류 전 왕자뿐만이 아니라 피터 만델슨이라고 하는 전 주미 영국 대사 또한 앱스틴에게 기밀 문서를 공유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앤드류의 전 부인 사라 퍼거슨이라고 하는 이 부인 역시 앱스틴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적인 서신을 주고받은 그런 이메일 같은 거를 이제 주고받은 그런 사실이 이렇게 또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앤드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2년도에 버지니아 주프레랑 성폭행 관련 민사소송에서 합의금을 지급을 한 바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난해 모든 왕실 칭호를 박탈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또 여기도 LA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제 그 레이크 타워에서 군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블렌치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어제는 뭐 6명 정도 구조를 이렇게 됐다. 그리고 9명이 실종이 됐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 15명이 하이킹 같은 거 이렇게 또 했나봐요. 어쨌든 간에 이제 6명이 구조가 됐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그 중에 8명이 이제 사망을 했다. 라고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되고, 어쨌든 간에 일요일부터 기록적인 겨울 폭풍에도 스키 가이드 업체가 투어를 강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요일 아침에는 허리까지 차오른
굉장히 불안정한 프레시 스노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이제 탈출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좀 강행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가 눈세타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이렇게 깔린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날에는 6명이 이제 생존을 해가지고 구조를 이렇게 또 해줬는데, 그런데 그중에 지금 8명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폭풍이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 눈사태 위험 때문에 사망자들의 시신조차 아직 산에서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 여론이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상 악화 경고를 무시를 하고, 그리고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을 한 가이드 업체에 대해 가지고 소셜 미디어 등에서 강력한 비판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현대, 그러니까 모던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눈사태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좀 이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AP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그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렇게 또 빠져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다. 지금 이 이란은 오만과 인도양에서 러시아와 합동 해상 훈련을 실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사력 협력을 지금 과시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그 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도 이제 진행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해군은 항공모함 이 포드 있지 않습니까? 포드를 지중해 동부로 지금 배치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F-35, F-22, 뭐 최첨단 전투기 50대를 중동 지역에다가 추가 배치를 이렇게 하면서 이란을 지금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번 주에 이제 제네바 협상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이제 제네바 협상 이후에 2주간의 휴식을 요청을 한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뭐 근처에 영국령이 있나 봐요. 영국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란 정권을 타격을 할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는 대피 공고를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폴란드 총리는 이란 내에 있는 자국민들한테, 폴란드 국민들한테 수시간 내에 대피가 불가능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떠날 것을 촉구를 한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란 내부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달에 그 시위 도중에 보안군에 의해 가지고 사살이 된 그 희생자들이 굉장히 많다. 수천 명이 지금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희생자들의 그 세레모니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반정부 시위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권 단체들은 그 시위 진압 과정에서 지금까지 확인이 된 사망자들이 7천여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 26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한 3천여 명 정도 사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7천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중동에서 이란에서는 뭐 전쟁이 일어날랑 말랑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리아에서는 지금 미군이 철군을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 정부는 시리아에 남아있는 대략 한 1000여 명 정도가 있는 미군을 향후 몇 달 안에 대부분 철수시키기로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또 철수시키기로 했냐라고 이렇게 또 보면은 2024년도에 아사드 정권이 붕괴가 된 뒤로 새롭게 들어선 이제 알사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테러 척결을 주도를 하기로 합의를 해가지고 미군은 이제 시리아에서 이제 빠져나가겠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작년 11월 달에 시리아 지도자 사상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정상회담도 이렇게 또 가졌다. 그러니까 시리아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지금 좀 이제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군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군의 이제 전략은 시리아에서 발을 빼는 반면에 이란 인근에다가는 굉장히 많은 병력들을 계속해가지고 배치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몇 주 안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를 이렇게 또 받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요 혐의는
2024년도 12월 3일에 선포를 한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를 파괴를 하는 목적의 내란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선출이 된 국가 원수 중에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첫 사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판결을 받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법원은 국회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국회의장이랑 그리고 정당 지도자들을 체포를 하고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점이 유죄의 근거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국회를 멈추려고 했다. 그게 바로 이제 불법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사과를 하지 않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불출석, 그리고 한국 사회의 국제적 신뢰를 하락시킨 점이 고려가 돼가지고 가중 처벌이 이렇게도 되었다. 그러면서 이 사형은 면제를 이렇게도 당했다고 하는데 왜 사형이 면제가 됐냐면은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고 그리고 물리적 폭력 사용을 제한을 하려 했으면서 그러면서 계획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간 점을 참작해가지고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이제 선고받은 거예요. 선고 이제 딱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범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공범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김용헌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을 받았다고 하고요. 노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을 받았다고 하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1월에서 이제 재판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23년을 선고를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 이외에도 북한 영공에 드론을 침투를 시켜가지고 충돌을 유도를 한 외환죄 같은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6개 정도의 추가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쇼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한국에 대한 뉴스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또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아이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법정 난민을 재검증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구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확대를 한다. 그렇게 결정을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입국을 한 지 1년이 된 법정 난민들은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 정부의 검사 그리고 조사를 받기 위해 가지고 구금이 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토안보부는 난민들이 입국 1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을 할 때까지 다시 한번 신원조사를 이제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구금을 할 수도 있다. 구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0년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 정부 당시에서는 영주권 미취득이 구금이나 추방의 근거는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치를 뒤집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 이민 단속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금 인원이 급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달 기준으로 이 아이스의 구금 인원은 6만 8천여 명이다. 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75% 정도 증가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지난 1월 달에 미네소타 연방법원은 추가 검증을 이유로 난민을 체포를 하는 그런 행위가 연방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해당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중단을 한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법부가 계속 이제 제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많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이 아이스들은 계속해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LA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다가 청정 에너지 예산 취소에 대해 가지고 소송을 지금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의회에서 이미 승인이 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 펀딩을 취소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소송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취소를 한 그 금액을 보면은 27억 달러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중에 12억 달러는 청정 수소 사업 관련 예산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있지 않습니까? IRA 법이랑 그리고 초당적 인프라 법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이미 할당이 된 그 예산인데 그런데 행정부가 임의로 중단을 하는 것은 이거는 위법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이렇게 또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이제 취임을 한 지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들어선 지 캘리포니아가 제기를 한
58번째 소송이다 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이번 예상 삭감이 주로 2024년도 대선에서 트럼프를 겨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나를 찍지 않았어? 그러면 예상 삭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번 삭감은 캘리포니아의 탄소 중립 목표와 대기질 개선 사업에 큰 차질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6%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S&P 500도 0.4%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0.3%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왜 이렇게 미국의 주식시장이 내려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월마트가 실망스러운 전망을 이렇게 또 내놨다라고 합니다. 4분기 실적은 실적 발표를 이렇게 됐는데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는데, 그런데 올해 전체 수익 전망이 전문가 예상치보다 좀 못 나왔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약세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아마존은 작년 매출 7,169억을 이제 기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월마트 7,135억 달러를 제치고 세계에서 최대 매출 기업이라는 자리에 올라섰다라고 하네요. 야, 이제는 월마트가 아니라 아마존이 매출로는 이제 최고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오늘 이제 유가가 한 2%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이란하고 군사적으로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는 지금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AI 소프트웨어 잠식 우려가 이렇게 또 있다. 저저번 주부터 계속 이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좀 하락 압력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하네요. 또 어떤 CEO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무슨 미니스트럴 AI CEO가 나와가지고 기업 소프트웨어의 50% 이상이 AI로 대체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이렇게 또 하면서, 뭐 세일즈포스, 인투이트 이런 이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다른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엣시 있지 않습니까? 엣시 해가지고 뭐 막 집에서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이베이 같은 게 있거든요. 중고 의류 플랫폼 디팝을 이베이에다가 12억 달러에 매각을 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가 10% 이상 폭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존 디어도 예상치를 상회로 하는 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6% 정도 여기는 또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이제 작년이죠. 작년 미국 무역 수지 보고를 이제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관세를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총 무역 적자는 9,015억 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랑 비교를 해가지고 겨우 0.2% 감소하는데 그쳤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 관세를 때리면은 미국의 그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무역 적자는 0.2%만 줄어들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특히 12월달 이 한 달간의 적자가 703억 달러로 치솟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그런 수치다 라고 합니다. 550억 달러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703억 달러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관세 효과가 미미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관세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미리 물건을 엄청나게 쌓아두었다. 그래가지고 관세 효과가 미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수입이 다변화가 됐다. 중국에다만 좀 이제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에서 산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에서 만들면 너무나 비싸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이 바뀌면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거는 좀 애매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그 무역 적자는 줄었다고 합니다. 무역 적자는 줄었는데, 그런데 멕시코랑과의 이 무역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리고 베트남도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무역 적자는 거의 변동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좀 뭐
실적은 괜찮게 나왔다고 해요.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고요.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 뭐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조금 상회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성장을 하고 있긴 있지만 아직도 수익성 면에서는 좀 이제 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에 띄는 그 성장 포인트를 이렇게 또 보면은 고소득층들이 이 월마트에 지금 많이 이렇게 또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월마트는 이제 가격이 이제 싸지 않습니까? 싸고, 그리고 빠른 배송을 이제 무기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연봉 10만 달러의 고소득 가구의 고객들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커머스도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해가지고 27%가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 사업도 지금 41%는 성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고마진 사업으로 자리를 이렇게 또 잡고 있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그 수익 가이던스는 좀 낮게 나왔다라고 하네요. 예상치보다, 시장 예상치보다 이제 낮게 이렇게 또 나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압박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마트 CEO는 나와가지고 지금 저소득층들의 소비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고소득층들의 지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K자형 경제를 우리들은 지금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마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관세 인상 여파를 어느 정도 흡수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 환경은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제 월마트 같은 이런 커다란 곳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수입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어디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이제 수량이 되기 때문에 이 싸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가격은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